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모비스 뛰어넘을 삼성이 투자하는 항암 원천기술 세계 1위 기업 수요일 고민 말고 꼭 사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늘 말하지만 제가 꼭 사라, 사면 된다, 몇 배 성장 이런 얘기하면 다들 안 믿습니다. 자, 최근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특히나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라든지 AI 의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가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린 게, 방송 전에 좀 말씀드리는 게, 자, 최근에는 여러분들 루닛이라는 종목 굉장히 급등 나왔죠. 루닛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장하자마자 꼭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루닛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된다? 상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샀다라고 하면 최소 1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모멘텀 중에 JLK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JLK 같은 경우도 분명히 4월 달에 여러분들 암 학회 관련해 가지고 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 AI 의료 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JLK도 어떻게 되었다. 자, 4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샀다라고 하면 최소 10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지금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뷰노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되고 있다. 5,000원에 있던 종목이 69,000원까지 1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는 걸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잡는다고 가정하면은 못해도 최소 10배는 노려볼 수 있는 게 뭐다? 제약바이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정말 10배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항암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의 제약바이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과연 제약바이오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왜 눈여겨봐야 되느냐? 사실 10배가 가든 20배가 가든 우리가 사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안 간다라고 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 제약, 항암 이런 모멘텀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미 기대하는 게 뭡니까? 다가오는 개장, 이제 우리가 최근 이제 연휴를 추석 연휴로서 굉장히 길게 휴장을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연휴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봐야 된다? 이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 현재 기업들의 이 성장 모멘텀도 있고 매출 모멘텀 아니면 수출 모멘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당장 다음 주, 당장 이제 수요일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고 하면은, 이런 모멘텀보다도 저는 당장에 이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일정 매매라고 하죠. 다가오는 이 증시에 어떤 일정이 있냐에 따라서 관련 모멘텀의 수혜주를 매매하는 건데, 지금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일정이 뭐가 또 있습니까? 바로 암학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암 학회 모멘텀이 곧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석 끝나고 뭐 해야 된다?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럼 세계 3대 암 학회로서 유럽 종양 유럽 종양 학회가 뭐 한다? 다음 달 20일부터 이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이 10월 이게 지금 9월 30일 뉴스입니다. 그럼 다음 달이라고 하면 내달 20일이 된다고 하면 10월 이제 2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당장 사실상에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장을 이제 장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2주 정도밖에 기간이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주 정도 여러분들이 잘 매집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빠르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다이렉트 날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2주 뒤에 학회에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이런 3대 암학회라든지 아니면 유럽 종양학회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보면은, 자, 최근에 이제 HLB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HLB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뭐 했어요? 9월 달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뭐 한다? 임상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한가하고 무너졌던 이 HLB가 어떻게 돼요? 자, 8,000원에 있던 HLB가 차트를 이제 9월이 다가오기 시작해서 만들다가 9월 달에 발표하면서 이렇게 날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발표와 함께 몇 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올랐습니다. 10배. 10배가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스코텍이라는 또 기업이 있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미국의 암학회에서 폐암 치료제를 발표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2018년도입니다. 그래서 18년도 4월이 다가오면서 이미 이때 암학회에서 폐암 치료제 관련되는 기대감으로 슬슬 올리기 시작하더니 4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신고가를 날려버리죠. 그러면서 6,000원에 있던 종목을 33,000원까지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몇 배를 날립니까? 한 6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종량학회죠. 자, 유한양행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사실상에 보면요, 얀센이라는 기업이 뭐예요? 2020년 유럽 종양학회에서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아미반타암학과 레이저 티닙의 병용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유한양행이 이제 이 얀센에다 기술 수출하는 뒤 공동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2020년도 이때죠. 3만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까지 이 당시에 다이렉트로 이제 뭐예요? 유럽 종량학회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약 2배, 약 3배 가까이, 약 3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뭘 기대해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이 종량학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뭐한다? 충분히 상승하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다시피 뭐예요? 암이라는 건 제약바이오에서 항암은 정말 이 끝판왕, 최대치라고 했죠. 항암만큼 가장 큰 이슈는 없다. 그래서 항암이랑 엮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는 그냥 이렇게 다이렉트 날라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특히나 최근에 여러분들 이거 아시다시피 이 최근에 여러분들이 모비스라는 종목, 모비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암 환자 중입자 치료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단기간에 약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약 4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만큼 이 모비스의 암 환자 중입자 치료 성공, 한 달 만에 암이 완치됐다. 이 소식으로서 지금 항암에 대한 이 시장 분위기가 살살 살아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이 3대 암학회 관련되어 있는 이 발표가 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항암이라는 모멘텀을 추석 이후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충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 해봐야 된다? 암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이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매수를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나 이 좀 설명드리면 모비스 같은 경우도 뭐 제 자랑 같겠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언제예요? 올해 2월 달에 모비스 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4배 이상 올랐죠. 4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분명히 4배고 5배고 오르는 그런 종목을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암 관련되어 있어서는 무엇을 보면 좋은가를 봤더니, 자, 항암 관련되어 있어서 시장에 지금 좀 집중되고 있는 게 다른 모멘텀이 있어요. 뭐가 있다? 자, 보면 아시겠지만 뭐 한다고요? 없으면 뭐 한다? 바닥까지 건너간대요. 바닥까지 건너서라도 ADC 기술 찾는 제약바이오 업계라고요. 이 ADC 기술이 과연 무엇이냐, 이게 왜 항암의 관련 모멘텀으로서 엮이게 되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 ADC라는 거는 뭐다? 항체 약물 접합체로서 이 관심이 커지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기술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없으면은 바다 넘어서도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ADC는 뭐한다? 암세포 표면에 특정 표적 항원을 결합하는 항체와 강력한 세포사멸 기능을 갖는 약물이 링커라는 연결물질로 결합한 형태의 바이오 의약품으로서 이 약물이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 치료 효과는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제에 있어서 뭐다? 이 ADC라는 건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그래서 이 ADC라는 거는 제가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투자하는 항암 원천 기술이라 표현했잖아요. 이 ADC라는 건 실질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도 뭐합니까?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최근 뭐예요? 1,700억 원을 출자해 운영 중인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의 4번째 투자처로 뭐한다? 국내 ADC 개발 기업 에임드 바이오를 선정하고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대요.
여러분들 우리 알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이 뭐예요? 지분 투자한다고 하면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막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협동 로봇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으로 날라갔고, 아니면 이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무슨 기업이냐, 감속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기업이다 하면서 날라갔고, 그것처럼 지금 삼성 관련되는 이 기업들이 사실 삼성전자가 아니지만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이 세 가지 기업은 다 뭐예요? 삼성 계열사에서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 한다고요? 이 펀드로 투자처로서 이제 에임드바이오를 선정하고 지분 투자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 삼성 관련 이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 뭐 한다? ADC 관련되어 있는 이 ADC 관련 모멘텀, 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서 성장하고 모멘텀을 가지고서 상승할 확률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시켜 드렸었습니다. 자, 삼성이 찍은 과거에도 뭐예요? 삼성이 투자하는 최저평가 국내 최초 바이오 기술 보유 이 기업, 이때부터 분명히 5배 상승한다고 5월달에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당시에도 차세대 항암제 ADC, 그러면서 펩트론 소개시켜드렸어요. 펩트론. 그러면서 펩트론을 소개시켜드렸는데, 펩트론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5배가 뭡니까? 지금 6배에서 7배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오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분명히 모비스고 지금 여러분들 아저씨 펩트론이고 아니면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뷰노, 루니, JLK 등등등 최소 2배, 3배 이상 간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최소 2배 이상 갈만한 그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또 분석하고 공부하고 또 준비를 분명히 했는데, 자, 그러면 이 항암 관련돼서 ADC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뭐 세계 최초 아니 원천 기술 뭐 이런 것들로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 ADC 관련해가지고 사실 기술력이 제일 좋은 건 어디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뭐다? 전 세계 ADC 매출 1위 기업은 어디? 다이이치 상쿄.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일본 기업이죠, 일본. 그러면서 이 다이이치 상쿄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 현황을 봤을 때는 뭐 없어요.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요, 레고캠바이오라든지 피노바이오 등등 국내 기업들도 ADC 사업에 적극적으로 전개를 투자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지속적인 삼성의 투자처럼 투자를 하면서 좀 치고 올라오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고캠바이오 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고민을 했지만, 자, 레고캠바이오 차트 보면 어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ADC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나 레고캠바이오 살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왜? 하방 추세 하면은 이제 하방 추세 돌파하는 자리, 상방 추세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삼각수렴의 자리죠. 이 구간대를 돌파하면요 주가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레고캠바이오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가기 전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좋아요. 이거 5,000원에 있었던 종목이 이미 15배 정도 올랐어요. 그 다음에 조정 주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치고 가면 좋죠. 못 치고 갔을 때 물린다고 하면 빠질 자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굳이 제가 레고캠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시켜드리고 싶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ADC 관련되어 있어서 좀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뭐 매수를 하든 말든 이 종목은 뭐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레고캠바이오가 아니라고 하면 또 시장에 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2,800원짜리가 거의 6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60배 정도 상승하고 지금 죽었다 다시 올려치는 자리인데 굳이 이 종목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ADC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겠다, 직접적으로 찾겠다고 하면 레고캠바이오 아니면은 알테오젠, 이 두 종목 정도밖에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어도 업무 협약이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그런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20배고 30배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에 대해 분석을 해봤고 찾아봤을 때, 자, 바로 뭐가 있냐고 하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피노바이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ADC 실질적으로 다크호스 뭐예요? 피노바이오다.
다이이치 산쿄 대항마로서 지금 급부상하고 있대요. 3세대 ADC 기술로 올해만 기술 수출 2건 선사함으로써 굉장히 기업적으로도 괜찮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ADC 원천 기술 보유한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현재 다이이치 산코를 이길 유일한 전 세계적으로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평가받는 게 피노바이오라는 거겠죠. 그래서 피노바이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얘가 사실 비상장이에요. 비상장이기 때문에 얘가 상장되어 있으면 그냥 얘 갖다가 찍으면 되겠죠. 근데 비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피노바이오와 함께 가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봤더니 어떠한 기업이 있느냐? 바로 앞타머 그룹이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피노바이오가 뭐한다? 앞타머 그룹과 함께 ADC 관련되어 있는 공동 연구 개발을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공동 연구 개발, ADC 기술에서 항체처럼 안조직까지 침투 가능한 다양한 약물 전달체를 찾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앞타머 그룹과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최근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뭐 한다? 피노바이오와 표적 항암제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사의 핵심 기술을 결합하는 ADC 기반 항암제 미충족 수요 뭐 쭉쭉쭉 얘기하는데 뭐 사실 정확히는 막 ADC 기반이지만 ADC는 아닙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이제 뭐로 전달돼요? ADC에서 이제 좀 더 발전되죠. 각자의 핵심 기술인 앞타머 기술 플랫폼과 이제 이 ADC 기술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하는 게 차세대 뭘 하겠다? APDC 항암제예요. 그래서 APDC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 약물 결합체 기술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암종 대상으로 APDC 항암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APDC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은 게 그냥 ADC 상위 버전, 상위라고 좀 보시면 돼요. APDC가. 어쨌든 이 APDC에도 중요한 거는 ADC 기술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타머 사이언스가 뭐 한다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피노바이오와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ADC 기술을 활용한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서 APDC라는 이 항암제 개발의 속도를 내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 관련되어 있는 항암 모멘텀을 뭐한다? 앞타머 사이언스가 가지고 가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또 다가오는 이슈가 무엇이 있느냐? 자, 앞타머 사이언스가 뭐예요? 2호 신약이 또 이제 미국에서 미 FDA 승인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늘 얘기하지만 제가 기술 수출, 기술 이전 이것은 정말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 앞타머 사이언스 여러분 시총 보면 아시겠지만 1천억이 안 돼요. 개잡들. 근데 이 기술 이전을 하잖아요. 기술 이전, 기술 수출을 하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못해도 최소가 몇 천억. 최소 몇 천억이고 정말 크면은 몇 조까지. 그럼 1천억도 안 되는 이런 기업이 기술 이전까지 때려버려서 몇 천억에 대한 자금 확보가 된다? 그럼 얘는 지금 상한가 10방 나와도 전혀 할 말이 없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하면서 앞타머 기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증명했다. 그러면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신약 2호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여유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분위기가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뭐합니까? 항암이라든지 면역질환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최근에 수출하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어서 기술 수출 이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 시장 문두드리는 K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특히나 아까 했던 항암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기술 수출 관련 모멘텀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타머 사이언스는 미친 듯한 성장성, 상승세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겠죠. 자, 특히나 지금 또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기업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 면역 항암제 관련해서도 국가 신약 개발 사업 과제 선정되었던 만큼 정부에서 이런 어떤 또 투자, 지원 이런 모멘텀까지도 나오기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앞타머 사이언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고 이 구간이 아직 돌파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바닥 다지잖아요. 지금 이 바닥 3,000원대에서 바닥 다지면서 이거 돌파했을 때는 그냥 날아올라
그냥 전고점까지만 가도 최소가 5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타머 사이언스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면서 잘 두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소개를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의 종목 속에 안 간다가 아니에요. 분명히 갑니다. 쭉쭉 다 날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 데 있어서 뭐한다? 시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당장 내일 상한가 보고 어떻게 당장 이번 달에 200% 300% 날아갈 종목을 주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다? 시간을 투자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시간 투자가 조금 힘들어요. 아니면 단타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했습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링크를 남겨놓고 있어요.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 그래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매도 사인까지 다 드리고 리딩 다 해드리면서 이렇게 수익률을 지금까지 꾸준하게 챙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나는 단타를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강태공 전문가니 그 리딩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면 문의가 있어요. 카톡방 링크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